네, 안녕하세요. 김태훈 매니저입니다. 자, 우선은 오늘 시장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반도체밖에 사실 이야기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결국에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때, 그러니까 이 수급이 어느 쪽으로 오늘 쏠려야 될지,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고서 그날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, 제가 이제 매일 오전 8시에 공개 방송을 진행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, 아무리 다른 좀 이슈들, 개별 이슈들이 있는 이런 종목들이라도 오늘은 반도체 쪽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낫다. 대신에 아침에 좀 많이 갭을 떠서 시작을 하는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. 반도체는 뭐다, 모아가야 된다. 좀 어떤 특정 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모아가야 되는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바로 오늘 그런 그 왜 우리가 모아갔어야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그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웃고 계시는 분들은 반도체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고요. 오늘 조금 다소 심리적으로 조금 흔들리시는 분들은 반도체가 거의 없고 뭐 다른 섹터들의 좀 비중이 크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뭐 지금 당장 오늘 조금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만족할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꾸준히 하반기 이후까지도 뭐 내년까지도 좀 바라봐야 되는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공개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, 자, 그럼 오늘 왜 다른 종목들은 빠질까요? 자, 바로 두 가지 시장 요인이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리스크라는 거를 구분을 했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가 이제 시장 리스크고요. 두 번째가 이제 개별 기업의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자, 오늘 이제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종들이 이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, 그 우려감이 조금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, 그리고 그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. 그 의사록이 공개하고 나서 그때 의견이 조금 많이 엇갈렸다라고 합니다. 누구는 6월 달에 동결을 해야 된다. 누구는 올려야 된다. 약간 차라리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. 근데 그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지가 않았다. 오히려 조금 더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 조금 더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들이 좀 시장의 투심을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는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이 페드워치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갔었을 때 이제 6월달 FOMC 회의에서 동결 가능성이 이전보다 조금 낮아졌어요. 그래서 60%대 후반 정도 해서 거의 한 6대 4 비율로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. 원래는 이 25bp 인상 가능성이 10%대였었습니다. 며칠 전까지만 해도 10%대였는데 지금 거의 30%대 이상까지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은 우선은 올릴 수도 있고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확률적인 부분들 자체가 시장에서도 약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.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결국에는 좀 투심을 단기적으로 좀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투자를 좀 해야 됐었을 때 이번에 이제 6월 FOMC 회에서는 이제는 이제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, 뭐 물가나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지수의 민감도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우선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이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타결, 요거는 사실 이제 시간적인 문제지 충분히 앞으로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뭐 디폴트 갈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투자하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만 조금만 지나면 해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기업들을 지금 저점에서 살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오늘 리뷰 먼저 말씀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목표가 달성한 종목입니다. 유진테크고요. 이 종목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조금은 힘이 조금 딸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다 할지라도 사실 그 반도체에 속한 기업들이 지금 다 같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DDR5 관련된 종목도 오늘 상당히 좀 강하고요. 또 엔비디아하고 관련된 또 종목들, 이런 종목들이 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반도체다 해가지고 올라간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반도체 섹터에 포함됐을지라도 요즘 좀 시장에 키워드에, 그러니까 트렌드에 부합할 수 있는 그 키워드, 뭐 예를 들면 뭐 HBM, DDR5 막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도 조금 오늘은 선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조금은 탄력이 둔화됐어요. 그래서 음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우선은 수익은 챙겨둔다. 그리고 내려오게 됐었을 때 다시 한번 한 29,000원 중반 가격대에 또 지지받고 또 양봉 하나 달아준다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계속 반등을 좀 공략해보는 게 현실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다른 반도체보다는 이 탄력성 자체가 좀 아직까지 조금은 약하기 때문에
우선은 조금 챙겨두고 추후에 다시 한번 밑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거 보고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. 만약에 내가 좀 더 길게 바라보겠다. 뭐 지금 당장 이전 직전 고점에 대한 이 저항 라인들을 뚫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반도체 업황의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하시면서 끌고 가는 것도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부담은 없는 종목이다.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제가 편입할 종목을 이제 현재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바로 92,100원이고요. 종목명은 이오 테크닉스입니다. 이오 테크닉스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동호 매니저님께서 이제 지난달에 편입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많은 종목들을 좀 찾아봤어요.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좀 바라보고 있던 종목들 자체가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측면이 있어서 그나마 지금 추세가 이제 조금 돌파가 임박한 종목을 좀 편입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오 테크닉스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.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분기 실적은 예상치보다 조금 부진은 했습니다.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 이제 1분기는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좋지는 못했기 때문에 뭐 업황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커 쪽 관련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70%에 가깝고요. 그 동사는 반도체 업황하고 또 상관관계가 또 상당히 또 실적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업황이 안 좋았던 부분들을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.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반도체 기업들을 투자를 하는 요인들을 보면은 결국에 업황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. 또 5월 달부터 뭐 반도체에 대한 이 디램에 대한 이런 수요가 오히려 공급을 또 넘어설 것이다. 이 좋은 이야기들이 오늘 보니까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또 게다가 뭐 기업 실사지수에서도 이 BSI 관련해 가지고도 기사가 좀 하나가 나온 걸 확인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보시면은 이 제조업 관련해 가지고 좋다. 하지만 그 안에서 들여다보면 이 반도체가 약간 견인했다.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DDR5 쪽으로도 엮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직전 고점 라인대 부근에서 지금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종목입니다.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지금은 좀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자료 보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, 뭐 후공정, 뭐 다양한 뭐 공정 그리고 특히나 뭐 디스플레이나 뭐 PCB 쪽 관련된 또 매출도 잡혀주고 있는 기업입니다. 자, 하지만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뭐 신규 장비 또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뿐더러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것이다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우선은 시장에서 제일 선호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 내에서 포함되고 있던 이 DDR5라는 이 키워드에 또 부합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 중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또 그 키워드가 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트렌드에 부합할 수 있는 이 반도체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녹색 밴드 통해 가지고도요. 이런 자료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다음 자료 볼게요. 자,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사실 저는 우선은 차트를 봅니다. 차트를 보고 나서 그리고 업황 같은 거를 보고 나서 그리고 내가 상대적으로 조금 리스크를 덜 가져가면서 내가 시장의 트렌드를 쫓을 수 있으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이 종목이 부각받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크게 가지기 시작을 했었을 때 오히려 그때부터 저는 수익을 조금씩 챙겨가는 전략을 합니다. 그래서 항상 뭐 여러 가지 좀 구호를 외치는데 뭐 주식은 조용할 때 사서 시끄러울 때 파는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다니고는 있지만 자, 아무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여기 초록색 부분 매물대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 매물대 저항을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이전에 한번 강하게 슈팅이 나왔다가 거래량이 좀 감소되면서 지금 옆으로 우회항하는 모습을 조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제 다시 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 이 저항 라인 때만 돌파한다면은 상단에 좀 매물대가 조금은 열려 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은 저항 압력을 덜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이 있을 것 같아서 자, 우선은 반도체는 좀 끌고 가야 된다면은 충분히 이오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시장의 트렌드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질문 받아보고요. 1차 목표가, 2차 목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제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반도체 업황도 좋고 또 이제 시장의 사실은 중심인 게 이제 거의 반도체 종목군들인데 만약에 시장이 조정세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저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생각으로는 사실 6월, 7월은 조금 시장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런 어떤 시장의 조정세가 나왔을 때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략을 내가 그냥 계속 끌고 갈 건지 아니면 뭐 짧게 좀 보고 짧게 매도하고 다른 종목군을 갈아타야 되는 건지 이런 좀 말씀을 궁금해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궁금하시죠?
알겠습니다. 자, 우선은 뭐 제가 봤을 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6, 7월 달을 바라보기보다는 뭐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도 바라봐야 되는 업종은 충분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대신에 뭐 오늘과 같이 갑자기 막 20%, 막 15%, 20%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는 우선은 수익을 일정 부분이라도 챙겨 두셔야 추후에 분명히 기술적 조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약간 다시 모아가는 전략,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략 매도는 하지 않지만 방향 자체를 상방으로 잡아 돌리는 과정에서 그 이격 자체에 대한 부분들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강약 조절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뭐 6월달, 7월달에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뭐 HBM 아니면 뭐 DDR5 전반적인 시장의 반도체 쪽 시장을 앞으로 좀 부각시킬 수 있는 견인할 수 있는 성장성을 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 오히려 모아가시는 전략 자체가 저는 당장 뭐 이제 시작입니다. 사실 반도체 업황이 아직 돌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제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반영 되고 있는 시작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 6, 7월 달 빠져도 오히려 그때는 저점 매수기로 모아가는 전략이 충분히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자,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1차 목표가 10만 원이고요. 2차 목표가 12만 원, 그리고 손절가는 78,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